안녕 얘들아. 자, 오늘은 25년도 건대 재외국민 필답고사 영어 영역 문제 많이 틀린 거 두 개랑 그냥 평이한 문제 한 두 개 정도를 풀어보도록 할게. 지금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를 틀리면 입학이 약간 간당간당하다고 보면 되고 두 개 이상 틀렸다. 이럴 때는 아마 합격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고정 댓글 아래쪽에다가 그 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다운받고 한번 풀어봐. 그리고 또 오늘 다루지 않은 문제 해설이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은 댓글을 한번 달아줘. 내가 그걸 해설을 한번 해볼게. 자, 한번 가보도록 하자. 자, 먼저 9번 문제인데 빈칸 문제야. 빈칸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는 해. 근데 이렇게 지문이 짧다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짧으니까 좀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지문이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여기에서 답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고르지 않으면 문제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 9번 유형이 되게 그랬던 유형이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anxiety, 불안이라든지 걱정, 이런 것들이 most likely has 대부분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대. 어떠한 뿌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의 걱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거에서 기인하는지를 이 문제에 찾아주면 될 것 같아. For example, 예시가 바로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인데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냐면 내가 트윗하는 나의 센터에서 뭔가 트윗한다라는 거니까 뭔가를 좀 치료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자,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경향이 있다? 패밀리 히스토리를 가지는 경향이 있대. 어떤 패밀리 히스토리야? 포비아라든지 아니면 패닉 어택 스트러글스 혹은 옵세시브 컴퍼시브 디스오더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단어들을 좀 몰랐을 수도 있어, 잘. 근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문제를 푸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까지만 알고 문제를 풀어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 문제가 조금 좋았던 이유는 뭐였었냐면, 문제가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풀면은 문제를 틀리게 설계를 해놨어. 문제를 틀린 학생 중에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틀렸냐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좀 다양한 루트, 다양한 뿌리의 근거를 두고 있나 보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오는 건가 보다라고 하고 정답을 2번, 다양한을 고른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를 이렇게 풀면 틀렸지. 자, 어떻게 풀었어야 되냐? 중요한 건 뭐냐면, 빈칸을 잘 봐야 돼. 자, 우리 빈칸 문제 당연히 빈칸을 잘 보라는 거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여기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야. 자, most likely 매우 그럴듯하다.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어. 그치? 대부분 이러하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여기에 1, 2, 3이 있기는 하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개별적인 1, 2, 3의 다양함을 그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아니었고 여기에서는 요거야. 어. Family History of Phobias 어떤 공포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공황 발작 아니면은 뭔가 어디에 사로잡힌 어떤 강박 같은 거 조절이 힘들고 눈을 뗄 수 없는 어떤 강박 같은 거 이거가 하나, 둘, 셋 여기 다 연결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5월이라는 표현이 있었지. 이거 1번 단독일 수도 있고 2번 단독일 수도 있고 3번 단독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아까 뭐였어? 대부분 이럴 것 같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부분으로 세 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겠어? 이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다? 여기 패밀리 스토리 연결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패밀리 스토리, 이런 패밀리 스토리, 이런 패밀리 스토리다. 그렇게 해서 모스트에다가 방점을 찍고 문제를 조금 풀었어야 돼. 그럼 정답이 보이겠지, 이제. 1번, genetic. 가족력이다라는 얘기잖아. 그치? 가족에 누가 아프면 그런 비슷한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유전적인에 해당하는 1번이 정답이었다. 됐나요? 그래서 2번으로 해서 상당히 오답이 많이 나왔던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도 가볼게요. 다음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equate, equal 할 때, 우리 동등한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동일시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with appreciation. appreciation은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이해 이런 뜻이 있을 텐데 감사나 이해와 우리 빈칸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 자, 사람들은 사람들인데요. 걔네들의 일인데 항상 좋은,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좀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러한 사람들은 still 여전히 필요로 하다. to hear it. 그것을 듣는 것을 필요로 한다. from you occasion. 너한테 종종 때때로 이런 것들을
듣기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에서 it이라고 하면 처음에 나와 있는 빈칸이 it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appreciation, 이해나 감사 이런 것들이 it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뒤를 조금만 더 보면서 이거를 조금 날카롭게 한번 추려나가 보자.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사역동사가 나왔다. 그치? 사역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우리 여러분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법들이죠. 그들이 알게 해라. 여기에서 그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들이 알게 해라. 뭐를? 네가 알아차렸다고 뭐 걔네들이 are meeting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미팅 뭔가 만나고 있다 그러니까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거를 네가 알아차렸다라는 거를 그들로부터 알게 해라라는 표현 같아. 그러면 얘네들이 뭐를 하는지 알아. 그치? 그래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내가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일이 괜찮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어프리시에이션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와 감사랑 무엇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한번 뽑아본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인식을 줘야 된다라는 얘기로 주제를 뽑았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뭐 일을 잘한다, 뭐 목표에 달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충족시키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거 조금 사람들이 성공과 감사 이런 것들을 동일시하지 않는다라고 문제를 대충 풀면 2번이란 답을 고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거를 원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야? 사람들이 이거를 여전히 원한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걸 받고 있다, 못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다음 문장. 너가 걔네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라고 알려줘. 그치?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알려주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1번이 될 것 같다. silence, 조용함, 침묵, 이것과 감사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용히 있지 말고 표현을 해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또 이것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맥락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렇게 문제가 좀 짧다 보니까 애들이 대충 보고 빠르게 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 다음에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빈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틀린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이야. 이게 짧으니까 금방금방 문제를 풀고 쉽게 풀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자, 특정한 hindrances 이렇게 되어 있고 뭐예요? 금지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명사 형태 금지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자, 특정한 방해나 금지예요. 어디에? 창의적인 활동인데 이것이 멀티페이스드,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에 특정한 뭐 제한사항이라든지 방해 요인, 뭔가 금지사항 이런 것들이 may lie 있을 수가 있다. 어디에? 무슨 스페셜리제이션에. 자, 이거는 스페셜에다가 IGE 같은 거, 모모화하다라는 동사 어마어미가 있죠. 여기에서는 전문화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셜하게 하는 거, 이런 어떤 전문화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I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라틴어기 때문에 이거가 뭔지 이거를 풀어서 알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이 표현이 나오면 즉 이런 표현이구나 아니면은 in other words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표현이구나 라는 뜻은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러한 데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having to choose 뭐를 갖는 거야? 방향성을 교육의 방향성을 갖는 것이라든지 to focus 여기랑 여기가 병렬이 나오고 있네요. 어디에 포커스를 하는 거야? developing one ability. 하나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포커스하는 거. 그리고 또 교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 이런 걸 선택하는 거. 이거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언제? 라이프타임에서 너무 빠르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제한 사항에 대한 거를 파악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것이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이 두 가지, 하나와 두 가지의 사항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맥락을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떠한 전문화냐를 판단했을 때 우리 1, 2에 대한 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힌더런스를 찾아야 돼. 우리 제한 사항을 찾아야 돼. 그런데 1번, 2번 나와 있었어. 근데 1번, 2번을 둘 다 꾸미고 있는 말이 뭐야?
too early in life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빠르게 하게 되는 거야. 교육의 방향성을 너무 빠르게 하는 거지. 또 하나의 스킬을 너무 빠르게 하는 거. 이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단어들, premature, mature는 성숙한이란 뜻이 있죠? pre는 뭐뭐 이전의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그래서 너무 이른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다음에 flexible이라고 하면은 융통성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유연하거나 하는 거. 다음 unique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unique가 맞을 것 같고요. consistent는 일관된 이란 뜻이겠죠? 여기에서는 그래, 내용상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표현이 too early in life라는 거를 잡고 나서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 13번 문제는 조금 평이했어요. 다른 문제는 맞추고 이 문제만 틀린 학생은 없겠죠. 정답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이 제목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 보일 테니까 제가 얼굴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필요한 건 아니죠? 이 정도 괜찮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골라라 라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소재랑 주제를 찾아가면서 상위 개념의 답을 고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인데요. 이것도 특례 시험답게 하나의 약간 함정 카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 모르고 선생님들도 강조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feelings를 as being part of us, 우리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not all that we are, 우리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우리의 feelings라는 것이 can feel more manageable. 이것이 약간 좀 매니지가 able, 가능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독해는 처음이니까 제가 강조를 한 번 더 하면 이 글의 초반부에는 이 글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흐름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반복되는 단어들이 feelings라는 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것들이 manageable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내용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우린 적어도 이 feelings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것을 매니지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나.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고 가면은 문제 풀이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중심 소재를 feelings로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디어는 캡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In this metaphor. 메타포라는 단어 알면 좋을 텐데 모르더라도 여기에 콜론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뭐예요? 이름 김용광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름이 김용광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세미콜론, 콜론이 나타내 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돼. 그래서 이 메타포라는 단어를 모르더라도 비유나 은유란 뜻입니다. 이 내용이 이 뒤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어렵지 않고요. 자, 이 메타포를 한번 봅시다. You are the blue sky. 너는 파란 하늘이고요. 자, 여기는 세미콜론엔 접속사의 역할입니다. Your feelings are the weather. 너의 느낌. feeling이라는 것이 날씨다라는 이런 메타포에 이런 아이디어가 캡처가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 좀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 필링에 대한 얘기 반복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 중심 소재 확실하게 잡은 것 같고요. 다음에 네가 블루 스카이고 너의 feelings가 weather, 날씨라면 just as 뭐인 것처럼 worst hurricane이라든지 토네이도가 can damage the blue sky. 파란 하늘을 데미지를 줄 수 없는 것처럼 또 it eventually ends. 그것이 궁극적으로 결국 끝나는 것처럼 너의 feeling들도 can damage you. 너를 데미지를 줄 수가 없고요. They will pass. 그것들이 결국 사라지게 될 거다. 지나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하늘과 feeling의 웨더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봐봅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종종 우리는 have to wait out the storm. 우리는 이 스톰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돼. 자, does that mean 그것이 의미하냐, is 뻔한 거냐고. To live through a tornado or rainstorm. 여기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사는 게 좋다, 즐겁다라는 말이냐? Of course not. 물론 아니야. 다음, is it easier? 그것이 쉽냐, 더 쉽냐, live your life, 삶을 사는 데 있어서 sunny하거나 80 degrees Fahrenheit, 이거는 팥시죠. 섭씨로 하면 20, 한 6, 7도 정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쉽겠냐라고 물어보고 있네. Compare to 뭐에 비교했을 때 when it's rainy and stormy.
물론 그렇다. 당연히 이렇게 좋은 날씨라면 더 좋겠지.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라고 생각하니? 응, 아니야. 이렇게라고 생각하니? 응, 물론이야. 이 표현. 여기는 단어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 나갔을 것 같아. 왜? 우리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 우리 하늘을 나쁜 날씨가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 데미지를 줄 수가 없어에 대한 예시만 똑같이 나온 거잖아. 이런 부분은 빨리 읽고 넘어가도 좋았겠죠. 자, 하지만 if I let 하게 한다면 let 또 사역동사가 나오네요. 날씨가 결정하게 한다면 무엇을 I can get done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날씨가 결정하게 한다면 I'll be forever be at the mercy of something. 자, 어떤 거에 mercy에 있을 거다라고 하네요. mercy는 기본적으로 무슨 어떤 자비라든지 이런 뜻이 있는데 뒤에 내용을 좀 봅시다. Something I can control.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mercy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라든지 다른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다음에요. Our job. 우리의 job은 to make space. 공간을 만드는 거야. 우리의 feeling의 공간을 만드는 거야. 삽입 넘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So, 그래서 우리는 don't have to engage in unhealthy habits. 건강하지 않은 습관에 들어가는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 To cope with our feelings.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can continue. 지속할 수가 있다. 어떤 것들을 that matter to us.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여기까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구문이 어려운 것도 없고요. 또 내용상 까다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feelings랑 이거의 매니저블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날씨의 비유를 들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게 문제 푼 학생들 정답 뭘로 했죠? 1번으로 했을 겁니다. The blue sky and feelings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거가 답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어봐야겠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이 글의 초반부는 이 글의 흐름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했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던 거, 문단에서 계속 반복됐던 feelings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것을 매니저블 하다라는 얘기, 매니지를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얘기를 반복해서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잊어버리고, 파란 하늘이랑 이런 feelings,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블루 스카이가 이제 무슨 뭐, 데미지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감정이 뭐 괜찮은가 봄 해서 1번 골랐으면 틀린 거야. 자, 이거 기본적으로 제목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제목은 어느 글의 제목인가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그지 않겠니? 어떤 동화야. 동화의 제목인데 여기서 너무 막 어떤 정치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든지에 대한 얘기를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할 거야. 동화잖아, 이거는. 그치? 근데 이 글 동화야 아니야? 동화가 아니야. 이거는 너무 어때? 메타포. 그냥 비유라든지 이런 거에 은유라든지 이런 거에 좀 치중되어 있는 제목이라고. 또 가장 중요한 핵심 어휘에 설명이 하나도 없어. 뭐? 필링스는 있어, 오케이. 근데 매니저블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치? 그래서 1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 자, 여러분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글에 대한 거를 많이 배웠을 거야. 뭐 설명문, 무슨 뭐 연설문, 이런 등등 다양한 글의 종류가 있었을 거야. 근데 이 글은 단순 어떤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 글이거든. 이건 사실상 뭐라고 봐야 돼? 설명문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맞니? 그러면 설명문에 어울리는 제목이 1번이 아닌 거야. 당연히 매니저블이란 키워드도 들어가 있지가 않아. 그래서 안 되기도 하지만 이건 설명문이기 때문에 이 제목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거 뭐 있어? 날씨에 대한 거 아니라 감정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매니지에 대한 얘기 나와 있는 거. 정답이 3번이 되겠다. 또 이게 설명문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모든 글에는 강조하는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뭐 it is important라든지 아니면은 뭐 should라든지 have to 같은 걸 사용해서 뭐뭐 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온다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필자가 여기서 이거를 되게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네를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막 많이 나와. 우리의 job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표현들. 이런 게 나옴으로써 이 글에 뭐라 그럴까? 어떤 방향성 아니면 이 글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거는 설명문, 조언을 통한 설명문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거에 어울리는 거 중심 소재도 들어가 있고요. 이 글의 핵심
방향성까지 들어가 있는 정답을 3번으로 가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오늘 좀 총평을 조금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문제들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대충 나오는 답을 어떻게든 골라서 그냥 뭐 이런가 보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이 답이 돼야 되는지, 또 어떤 논리가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이 특례 영어의 약간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더 되게 쉬운 부분도 있어요. 엄청 쉽게 나와서 빠르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보통 특례는 한 문제, 두 문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접근할 때, 조금은 더 일반 영어보다는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혹시 오늘 또 다른 거 풀어봤는데 난 다른 것도 궁금하다 하는 거 있으면은 아래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